네, 이 시간에는 임신 중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말에 아이 하나에 치아 하나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의 가장 큰 변화이자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큰 희생이란 의미일 것입니다. 임신 중 건강관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과도 직결이 되는 만큼 중요한데요. 임산부 시기에 치아와 잇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예방법은 무엇인지 다양한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뱃속의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치과 치료를 망설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라면 치통도 참아야 한다는 아주 그냥 대단한 모성애인데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진행된 치과 진료는 임신 중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사망과 역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임신 중 흔히 생기는 잇몸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구강 내 세균에서 나오는 독소가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자궁 수축을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 태반에 영향을 줘서 염증 반응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한 조산이나 또한 저체중,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등 그러한 많은 위험한 일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엄마가 치과에 관련된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아이에게도 그 스트레스가 전달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임산부들에게 흔히 생기는 구강질환들을 조금 볼 건데요. 먼저는 임신성 치은염입니다. 치은염,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인데요. 임신을 하면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아주 적은 양의 플라그나 치석만으로도 염증이 쉽게 생기는데 이를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임신 초, 특히 2에서 3개월쯤 잇몸 염증이 생겨서 8개월까지 심해지다가 9개월쯤 되면 좀 감소하는데요. 이는 건강한 잇몸에는 잘 생기지 않고 원래 염증이 있던 부위의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충치, 사랑니 등을 치료하고 치은염이나 치주염 등이 있는지 미리미리 검사하고 잘 해결해야 합니다. 치석 등 잇몸 질환의 원인을 미리 제거하고 치실을 사용해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신성 육아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잇몸의 한 부위가 붉게 부풀면서 큰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임신성 육아종, 또 다른 말로는 임신성 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잇몸에 심한 염증 때문에 생기는 1cm 전후의 붉은색의 큰 부종인데 종양이라고 해서 아주 나쁜 암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임신 3개월쯤에 주로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재발하기도 합니다. 부어오른 조직이 식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 부어오른 조직 주변으로 양치도 안 되고 뭔가 좀 아프다 하면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하게 치료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 중 치과 치료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사망과 역학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역학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치료 시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나 미국 식품의약국 FDA라고 하죠.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된 약물은 태아와 산모 건강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유산 위험이 크고 태아의 중요 장기가 만들어지는 임신 초기에는 힘든 치과 치료나 약물 투여 행위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 치료의 적기는 임신 중기, 즉 4에서 6개월 차. 그리고 또 태아가 커질수록 똑바로 누워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집니다. 아이가 심장으로 가는 정맥을 눌러서 일시적으로 산모가 실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 중에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불편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혈관 수축제가 함유된 국소 마취제는 과량 사용 시 일반인들에게도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개에서 10개 정도 앰플까지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치료는 앰플 2개에서 3개 이내로 해결이 됩니다.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아픈 것을 참으면서 억지로 치료할 경우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인체 내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자궁에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치과에서 찍는 방사선 사진은 혈액 변화를 일으킬 방사선 양의 1만 분의 1에도 미치지가 못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 임산부의 치과 치료 시에는 반드시 납복,
나부로 만든 에이프런 같은 거거든요. 그거로 복부를 가리고 X선을 복부에 직접 쬐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과 치료 시 방사선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보통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죠. 첫 번째 한 3개월 단위로 우리가 끊어내는데, 임신 초기에는 일단 임신 초에는 입덧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 것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입덧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입덧 때문에 우리가 구토를 하게 되면 위산이 올라와서 치아를 부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임신 초기에는 우리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해서 구강 건강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때문에 임신 초기에 잇몸 질환이나 충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잇몸 질환은 조산 위험을 4배 이상 올리고 저체중과 출산 위험도 2배 이상 증가시키니까 아무리 몸이 피곤하더라도 음식 섭취 후에는 꼭 양치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기. 임신 중기는요, 바로 우리가 안정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치과 치료에 아주 적절한 시기이니까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때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통으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태아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적도록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신 후기, 임신 말기죠.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때에는 아주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요, 치료를 출산 후로 미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고려해야 될 구강 건강 관련 요소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호르몬 변화와 피곤해진 몸 때문에 구강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아무래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에 자극이 덜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셔서 꼼꼼히 양치해 주시면 출산까지 안전하게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혹 임신 중 구강 질환이 생기거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꼭 내원하셔서 잘 상담 및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